안사나무로 만들어서인지 벽돌색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모방할 모에 벽돌 전자를 써서 모전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일반 전탑보다 모전석탑이 훨씬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분황사 553년 진흥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호국 불교의 상징 황룡사를 세웁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황룡사의 북쪽 방향으로 바로 위에 634년 선덕여왕은 비교적 아담한 절인 분황사를 세웁니다. 향기로운 황제의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 말 그대로 여왕을 상징하는 사찰입니다. 진평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남자가 없어 최초의 여왕이 된 선덕여왕. 구독! 그러나 고구려 백제와의 계속된 전쟁으로 민심은 처참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소박한 분황사를 지어 백성에게 한 발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분황사와 원효,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 했다가 무덤에서 해골물을 마신 일화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가 분황사로 들어갑니다. 분황사에서 원효는 오교 구산의 오교 중 하나인 법성종을 만들었습니다. 법성종은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종파입니다. 그 당시 불교는 일반 백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기 때문에 분황사는 일반 백성을 위한 사찰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는 분황사에서 대승기신론소 같은 책을 집필하는 활동을 합니다. 고려시대 숙종은 이와 같은 원효와 분황사와의 인연을 비석으로 남기라고 하였고 그 비석이 화쟁국사비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석은 사라지고 비석 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김정희가 이 비석 받침에 글을 적었고 지금도 분황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받침을 화쟁국사비부라고 부릅니다. 분황사 석정, 분황사 우물, 동청사의 동지와 천지라는 우물, 이렇게 세 개의 우물에 세 마리의 신라를 지키는 용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원성왕 시기에 당나라 사신이 이 용 세 마리를 물고기로 둔갑시켜 몰래 훔쳐가려다가 들켰고 왕의 명령으로 다시 우물에 물고기를 놓아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좋아요!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으로 사찰에 있는 석불의 머리를 잘라 모두 우물 속에 빠뜨렸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는 분황사 석정. 통일신라 시대의 우물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신라의 스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나라는 서유기 삼장법사로 유명한 현장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전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탑이란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탑을 보고 돌아온 신라의 스님들 때문에 선덕여왕도 분황사에 전탑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라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벽돌 대신 안사나무란 돌을 잘라 벽돌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사나무로 만들어서인지 벽돌색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모방할 모에 벽돌 전자를 써서 모전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일반 전탑보다 모전석탑이 훨씬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고 1915년 일본에 의해서 수리되어 현재 3층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전석탑인 분황사 모전석탑.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가 자리잡고 있는데 서쪽 남북 모서리는 숫사자, 동쪽 남북 모서리는 암사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숫사자는 목에 갈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마리가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수리하면서 2마리를 빼돌렸다가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각 내면에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서인지 밝은 색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양쪽에서 지키는 근육질의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교에서 문을 지키는 인왕상이라고 부릅니다. 당나라로부터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신라의 분황사 오존석탑은 전탑의 영향을 받았고 후에 이 두 형식이 합쳐져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